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진행을 맡은 전소영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는 반면 건강에 나쁜 음식도 있고 또 어떤 음식은 살찌게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음식은 곧 약이고 약은 곧 음식이다라고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은 훌륭한 영양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몸에 좋은 음식 섭취로 오늘 하루도 건강관리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사님께서는요, 건강 지킴이라고 하셔서 사실 이 건강을 위해서 이 몸에 좋은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이 계절마다 올바른 건강 관리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박사님은 환절기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환절기 지금은 이제 겨울에서 봄이 이제 되었는데요. 결국 이제 봄에 나오는 결국 제철 음식을 섭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는 이제 나물, 특히 이제 냉이라든지 이제 봄에 나오는 이제 채소, 야채를 주로 이제 섭취를 하려고 하고, 특히 우리 몸은 낮에 쓴 에너지를 밤에 보충을 하고 이제 손상된 세포를 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철 음식 섭취와 숙면으로 환절기 건강을 여러분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이 있는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먼저 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들었어요. 이 당뇨병 합병증은 왜 생길까요?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당이 혈관 안에서 제대로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고혈당이나 또 당뇨 때문에 음식을 너무 절제를 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저혈당으로 인해서 다른 재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당뇨만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체중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세가 높아지면서 몸이 차가워지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합병증이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당뇨 합병증은 또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게 눈으로 나타나는 망막 병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혈관이 탁해지고 걸쭉해지면서 동맥경화로 인해서 뇌졸중, 중풍이 나타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콩팥의 이제 기능이 같이 약해지는 신장 부전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말초신경의 병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온몸 구석구석에 이제 병이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 합병증은 뇌졸중부터 또 발이 괴사하는 당뇨발까지 전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이 당뇨로 인해서 신경병증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대표적인 게 당뇨가 적절히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고혈당이나 저혈당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게 대표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당뇨라는 질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고지혈증이라든지 과체중이라든지 다른 병증과 같이 중복이 되고, 또 하나는 나이가 높아가면서 고연령이 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말초신경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주로 말 그대로 말초신경부터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말초라는 것은 손끝, 발끝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은 주관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특히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좌우의 발이 같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나타나고 감각의 이상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데 특징적으로 손끝, 발끝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제 타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발끝, 손끝에서 시작을 해서 팔꿈치나 무릎이나 허벅지 쪽까지 올라오신다고 보시는 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또 하나의 증상에서 대표적인 것은 낮의 증상보다 밤에 더 심해지는 증상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밤에 잘 때 괴롭겠네요. 네.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병률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유는 일단 유병률이 높은 이유 자체가 그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면서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이 당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말초 신경 자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약 15%는 이 말초 신경 병증의 증상과 이제 징후를 보이는 게 특징적이고, 약 이 15% 중에 약 50%는 신경 전도 검사상 말초신경 손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약 50세 이상의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특히 5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제가 당뇨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3년 이상 되는 경우에 다리가 아프고 손끝이 저리고 아프고 감각이 증상이 나타날 때, 낮에보다 밤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당뇨 조절이 되어도 말초신경에 이제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주의 깊게 해서 자신의 이제 손과 발, 말초신경에 대한 건강한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증상이 무증상이라고 하던데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무증상이기 때문에 증상이 처음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그러니까 당이 나쁜 게 아니라 당이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적절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있어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식사를 적정량을 하면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두 숟갈 더 먹으면 딱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한두 숟갈 덜 먹으면 뭔가 부족하고 기운이 좀 없는 것 같다. 이 증상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처음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고요. 그래서 대부분 손끝, 발끝이 아픈 증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경추를 검사를 하거나 허리를 검사를 하면서 디스크나 좌골신경통 개념으로 이제 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당뇨 증상이 있으면서 당뇨의 지병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그 증상들 자체가 밤에 심해지는 특징이 나타나고, 낮에는 증상이 또 멀쩡합니다. 그래서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어떤 신경통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낮이면 낮, 밤이면 밤, 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낮, 밤에 따라서 신경의 영향에 따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를 처음에 감각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발의 느낌이 이상한다든지 발에서 이제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손이 좀 뻣뻣하다든지 이런 검사를 할 때 대부분은 처음에 이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이상이 대체적으로 없는 걸로 나타나고, 이런 경우에 또 이제 류마티스 아닌가 류마티스과를 가서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이렇게 진단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체중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특히 이제 고혈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혈관에 이제 염증이 있거나 혈관의 신경이 말초신경에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초신경 병증이 50세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초신경이라는 게 특히 이제 손끝, 이제 발끝, 팔꿈치라는 이런 신경들이 지속적으로 아프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네, 그렇다면 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예, 치료할까요? 일단은 당뇨를 그래서 첫 번째가 치료 원칙은 적극적으로 혈당을 잘 조절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대증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당을 치료를 할 때 항상 주치의 선생님과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췌장의 기능을 강화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가 않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췌장 한방에서는 이제 비위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를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 혈관 안에 당이 계속해서 많이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체질적인 요인이라고 했는데 혈관 내 음식물을 먹어도 내 몸에서 이제 저장하는 힘이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혈관 안에 이제 당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운동요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변과 소변을 잘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 인체는 항상 음체질과 이제 양체질로 있는데 양체질은 우리가 이제 성향에서도 내가 뭔가 부족한 데 있어도 뭔가 안쓰러운 사람이 있거나 또 친구나 지인이 부탁하면 뭔가를 잘 들어주고 내 것을 주는 체질이 있고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본성이. 그래서 우리 인체도 저장하는 걸 좋아하는 체질이 있고 무언가 저장보다는 예, 내가 과식을 했으면 예, 화장실을 여러 번 간다든지 해서 배출하는 능력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제2형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몸에서 이제 저장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길 수 있지만 나는 단 것을 별로 먹지 않는데 이제 당이 생겨서 당뇨약을 먹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을 치료를 하시는데 계속 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변을 통해서 음식물의 찌꺼기, 장에, 소장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혈관의 찌꺼기를 콩팥에서 잘 걸러서 혈액에 이제 찌꺼기, 불필요한 것은 내보내는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증요법인데 이제 말초신경 병증에서 발 증상이 심한 경우, 손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70%에서 80%는 이제 발 증상이 심한 경우가 특징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한방에서 이제 발이라는 것은 하체에 있기 때문에 음이 되고 손이라는 것은 상체에 있기 때문에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발 쪽에 말초혈관 증상이 있는 경우에 특히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낮에보다 밤에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혈요법을 쓰면서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손 증상으로 말초신경 병증이 같이 오는 경우에는 주로 오는 경우에는 보기시키면서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는 이 네 가지 치료 요법에 따라서 이제 당을 조절하는 것, 또 대증 요법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이제 말초신경 병증을 치료하는 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 신경병증을 일단 예방을 해야 할 텐데 이 당뇨 자체를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활 관리가 필요할까요? 예, 일단 당뇨 혈당을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혈당이 항상 100에서 120 정도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에너지를 쓰고 뭔가 머리로 생각을 골똘히 할 때는 당이 잠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밥을 안 먹고 뭔가 일을 많이 해서 기운이 없을 때는 당이 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항상 그 당이 조금 내려가고 조금 올라가는 것은 그게 뭐 2, 3일 이상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문제인데 내가 일할 때
뭔가 내가 배가 고플 때 잠깐 떨어지면 조마조마해서 자꾸 당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루에 4번, 5번, 제가 이제 보신 분은 10번도 이렇게 체크를 하신 분을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당이라는 게 음식물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에서. 예, 그래서 내가 신경이 자꾸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면 당에 대한 민감도도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항상 주치의 선생님과 적절하게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말초신경 병증인데, 특히 이제 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당뇨병 환자 중에 발 쪽이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은, 우리가 손은 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조해져서 사실은 어떤 괴사 증상이 잘 생기진 않습니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발이라는 경우는 우리가 깨끗이 씻고 닦고 이거보다 말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발을 따뜻하게 유지를 하고, 세면을 하고 발을 씻은 다음에,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 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머리를 말리는 것보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발부터 발톱, 발가락 사이를 항상 건조하게 따뜻하게 잘 말리는 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말려주시는 이제 습관을 드시라, 이렇게 습관을 가지도록 이렇게 조금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당뇨병 신경병증에서 특징적으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이 기립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가 순간적으로 체위를 조절을 할 때 내 몸에 이제 맥박과 혈압의 조절량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요. 항상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앉았다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호등이 있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거의 이제 녹색등이 꺼지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젊을 때는 괜찮은데 마음은 항상 똑같이 청춘이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높아갈수록 안타깝지만 내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과 순발력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한 템포 늦추어서 신호등을 건넌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이 말초신경병증이나 당뇨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한방차와 생활관리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로 참여하시거나 또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와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아니요, 제 손자가 두통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와 이렇게 키, 몸무게 어떻게 될까요? 키는 1m 70, 몸무게 58kg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박사님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손잡은 증상 이야기해 주세요. 얘가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고요. 예. 머리가 아파요.
네, 두통이 심해요. 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더 심해가지고 네, 지금은 지금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수족냉증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천식기도 좀 있고. 네. 지금 병원에서 지금 두통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닐 정도면 이 두통이 발생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 지금 한 2년 정도 됐어요. 네. 병원에서 진찰 받으셨습니까? 그 병원에서 그 MRI나 뭐 이런 거, CT나 이런 건 다 해봤고요. 예, 그 신경과에서 뇌파 검사 이런 것까지는 해봤는데 네, 그런 건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네. 지금 아까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안 먹었을 때도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런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위내시경을 예, 그 연말쯤에 한번 했는데 근데 이상 없더라고요. 네. 지금 그 손자분이 얼굴에 여드름이 좀 있습니까? 예, 여드름은 있어요. 예, 여드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지금 수족 냉증이 있다고 했는데 아이가 음식 먹을 때 시원한 거 좋아하지 않나요? 아, 시원한 건 좀 좋아는 하죠. 예, 근데 자주는 안 먹어요. 예. 밥을 잘 안 먹는다고요? 아니, 시원한 걸 예, 자주는 안 먹어요. 자주는 안 먹고요. 예. 네. 한의원에 지금 머리가 아플 때 머리만 통증이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같이 있습니까? 예. 아, 평소에 그러니까 어지러움과 머리 아픈 거는 같이 오고요. 예, 그리고 속이 더부룩한 거 이것도 예, 거의 있다고 보면 돼요. 예. 손자가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체질 검사는 안 했어요. 예. 아, 옆에 손자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손자분 그 김치 좀 이렇게 신라면 정도 매콤한 정도 음식 먹을 수 있나요? 잘은 못 먹어요. 예, 예, 매운 거 먹으면 조금 속이 불편해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지는 않는데, 예. 지금 그 가슴이나 등 쪽에도 여드름이 있습니까? 아니요. 네. 다른 거 또 이렇게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잘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예, 대변을 보통 이제 뭐 청소년이니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봐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 뭐 2, 3일에 한 번 봐도 시원하면 괜찮습니다. 대변 시원하세요? 네네. 예. 지금 소화는 항상 더부룩한 편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목에 이물감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약간 있어요. 약간요. 가슴 답답할 때는요? 가슴 답답할 때가 꽤 있어요. 지금도 좀 답답해요. 예. 한숨 자주 쉬나요? 한숨이요? 예. 가슴은 항상 좀 답답한 거죠? 네네. 네. 가슴에 통증이 생긴 적도 있어요? 뭐 이렇게 콕 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괜찮고 어쩌다 한번 이런 식으로요.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이 경우는 예. 지금 이런 경우는 두통 증상이 있어도 이제 뇌혈관에 뭐 뇌 쪽에 크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가슴 쪽하고 위하고 이제 장 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예, 뇌혈관 쪽이나 이제 근육이 순간적으로 이제 긴장되고 수축되면서 예, 안에 있는 이제 신경이나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두통이 같이 치료가 되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나 목에 이물감 또 하나는 이제 소화가 잘 되어야 이 증상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향부자, 복신, 진피, 창출, 감초 예, 여기까지 각 5g 해서 물을 1800cc 넣고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에 한 번 먹고 또 저녁 때 그 학교에 이제 갔다 와서 한 번 먹고 그래서 하루에 이제 2번씩 먹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에는 두통 증상이 좀 심해서 학교에 가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좀 침 치료나 뜸 치료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이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목이 일자가 되면서 골반이 같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이제 침 치료하고 추나 치료 같이 받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두통과 소화 불량, 수족 냉증에 대해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향부자, 복신, 진피, 창출, 감초는 또 어떤 도움을 주는 약재일까요? 예, 지금 이렇게 그 학생의 경우에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정말 맥을 보고 싶고 피부를 만져보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아니면 또 하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학교에 공부를 좀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데 내가 공부가 안 되면 그게 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부 말고 내가 흥미가 있는 곳이 또 다른 곳인데 예, 그걸 좀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가 또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예, 수족 냉증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항상 수족 냉증이 있을 때 아이가 수족 냉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여드름이 적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족 냉증이 있을 때 그 경우에 얼굴 쪽에 여드름이 있다는 것은 내부에는 열이 있고 예, 속이 겉이 좀 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따뜻한 것만 먹게 되면 오히려 이제 두통 증상이 더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 자체는 본인이 편안한 거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향부자와 복시는 특히 이제 향부자는 기가 울체되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이물감이 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손과 발에 이제 증상이라든지 두통 증상이 있을 때 예,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쓸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복시는 이제 심장에 이제 기를 풀어주게 되고 이 경우에 이제 혈액에 이제 찌꺼기를 소변으로 또 잘 빼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예, 창출과 또 하나 이제 진피는 가슴이 답답하면서 속이 미식거리고 이제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을 때 같이 쓸 수 있고 창출은 이제 위장 기능을 강화하게 되고 마지막 감초는 예, 심장의 박동력을 부드럽게 하고 예, 우리 인체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아까 제가 매콤한 걸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매콤한 걸 찾으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달달한 거 음식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당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매콤한 걸 좋아한다고 하면 제가 다른 차 요법을 드렸는데 매콤한 걸 많이는 안 먹기 때문에 감초로 해서 심장 또는 우리가 달달한 게 들어가면 단맛은 뭔가 부드럽게 하고 이완을 시켜주는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아마 긴장을 잘하고 경직이 되고 이래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감초로 해서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예, 심장을 보강을 해주고 근육이 긴장된 것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차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뭔가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통증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아까 방금 전화로 상담하신 이 손자 상담까지 했는데요.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로 서울 02-823-2000번 그리고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들깨입니다. 옛날 시집 가는 딸에게 들깨죽을 많이 먹여 보냈다고 할 정도로 이 들깨는 피부 미용에 도움되는 식재료라고 하는데요. 자, 박사님, 이 들깨 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들깨를 복용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메가3 계열인 리놀렌산이 55%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오메가3의 이제 덩어리인 셈인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결국 세포 활성화를 도와주고 또 혈액순환을 개선을 해서 뇌에 좋은 영양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건강에 이제 기능을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요.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능력 등의 기능 향상에 도와서 이제 치매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깨를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서 성장하는 어린이에도 좋고 또 노년층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들깨로 얻을 수 있는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로 많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경우는 이제 4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DH가 많아서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제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때 나이가 60 이상 되어 가면 동의보감,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 내경에서는 우울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를 잘 하기 때문에 특히 60세 이상이 되고 자꾸 우울증이 들 때는 이 들깨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어린이 성장기 청소년들의 경우에 이제 뼈 성장을 도와서 키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장 속에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요. 장 속에 해로운 이물감을 대변을 통해서 잘 내보내주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마 토코페롤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감마 토코페롤이 피부 건강에 좋고 또 기미와 주근깨를 예방하고 얕게 하는 효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세포의 이제 노화를 예방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장수식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깨를 섭취했을 뿐인데 정말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 들깨뿐 아니라 이 맛을 내는 고소한 맛을 내는 참깨가 있는데 이 참깨는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참깨는 그야말로 우리 인체 이제 건강에 또는 장수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참깨 하면 이제 모발, 탈모 예방 이렇게 방송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케라틴 성분이 풍부해서요. 결국 탈모, 머리카락을 튼튼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이제 모발이 빠지는 것을 예방하면서 동의보감에서는 오히려 머리카락을 잘 나게 하는 효능도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제 칼슘 성분이 풍부해서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또 하나는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포 노화를 예방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요. 노화를 예방하고 또 세포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포의 이제 활성화를 도와주는 세레늄이 풍부해서 장수식품의 하나로 볼 수가 있고 세포 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세포를 건강하게 또 젊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깨에 함유되어 있는 레시틴 성분이 있는데요. 이 레시틴 성분은 돈유를 활성화주고 또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기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제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연세가 높아지신 분들의 이제 건망증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들깨와 참깨에 대한 효능을 살펴봤는데요. 뭐든지 과하면 몸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들깨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방질이 좀 많기 때문에요.
너무 과하게 복용을 하는 경우에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0g 이내로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열량이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운이 없거나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좀 섭취하셔도 되는데, 평소에 이제 과체중이다. 예, 그 다음에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예, 적정량을 조금씩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들깨는 항상 예, 참깨도 그렇고 들깨도 그렇고 우리 깨가리 쓰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깨라는 것은 예, 들깨는 모든 종자이기 때문에 종자는 자기의 이제 유전자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보강을 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폐가 잘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섭취를 할 때 깨가리를 이용해서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예, 들기름을 우리가 짜서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도 이제 요리에 쓰는 것보다 요리를 해놓고 예, 뿌려서 섭취를 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요즘은 이제 들기름을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기름을 짜서 요리에 쓰지 않고 이렇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하루에 1g에서 2g 정도를 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 밥상, 오늘은 들깨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들깨로 건강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가 48년생이에요. 네. 몸무게는 한 70, 네. 70kg. 네. 키는 한 67 정도 돼요. 네, 그렇군요. 167. 네,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연결돼서 고맙습니다. 네, 예. 다름이 아니고 내가 이게 허리가 이게 약간 저려요.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가. 허벅지가 아니라 뭐라 응치라 해야 되나? 네네, 이제 이 허리 밑에 응치가 예, 저리거든요. 그럼 예. 거기가 저리면 양쪽 다리 무릎 있는 데까지가 저리다고요. 그 밑에는 괜찮은데 찌릿찌릿해.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정형외과에서 주사도 맞고 뭐 사진도 찍고 다 했는데 네, 그래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침을 한번 내가 맞아봤어. 네, 침을 한번 맞으니까 여기가 뭐 이게 근육이 뭉쳐서 그렇다면서 한번 맞으니까 그 맞는 날은 아주 괜찮더라고. 네, 근데 그 다음에 도로 아프단 말이에요. 네.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를 연결한 건데요. 지금 그 응치 쪽이 허벅지 쪽까지 통증이 올 때 그 양쪽으로 증상이 나타납니까? 양쪽으로요. 예, 일쪽으로 조금 심하다가 오른쪽으로 내려가요. 네. 예.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허리 찍어 보셨습니까? 정형외과에서 찍은 그 엑스레이? 예, 한번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그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봐선 모른다고 MRI를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안 찍었습니다, 그냥. 네.
예. 지금 현재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한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한 5, 6개월? 네. 한 5개월. 한 번 등산을 내가 갔었는데, 네. 등산 갈 때는 몰랐는데, 그 이튿날서부터 왼쪽 그 무릎, 뒤쪽이라 그러니까 뒤쪽에가 이 힘줄이 약간 땡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땡기면서 아프더라고. 그러더니 그게 점점점 하더니 이쪽에 응체 쪽에 이게 통증이 오더라고 그게. 응치 통증은 어느 쪽이 심하세요? 왼쪽이 조금 더 심한 거죠. 네. 통증이 밤에 더 심한 증상이 있습니까? 아니 밤에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일을 조금 하면 또 괜찮아요. 아, 이를. 네, 그 따뜻한 데다가 등을 대고 있으면 네. 좀 괜찮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허리에 어떠한 그 허리 요추 쪽에 문제가 생겨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침을 한번 맞았을 때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예. 일어났을 때 또 똑같았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침으로 해서 이제 근육이나 혈액순환 쪽, 이쪽으로 예. 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순환이 되는데 그 다음날 또 그랬다는 것은 허리에 대한 MRI,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번 검진을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경우를 정확히 이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좌골신경이라든지 이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쪽에 대한 증상을 치료해야 되지 지금 허벅지나 이렇게 오금까지 증상이 나오는 것은 신경이 눌려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진을 정확하게 받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엉치 통증과 다리 저림에 대해 상담해 드렸는데요. 박사님, 엉치 통증과 다리 저림은 왜 생기나요? 이건 대표적인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제 엉치하고 다리 저림이면 다리 쪽을 먼저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보아야 되는 게 허리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아직 증상이 크게 안 나타난 엑스레이상은 별 문제가 없이 보이는데 지금 증상 자체가 좀 디스크 증상이나 척추관 협착증 증상일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세가 높아지시면 우리가 키가 작아지잖아요. 키가 작아진다는 것은 척추관 내에 신경 자체가 압박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틈새가 좁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치나 다리 쪽으로 왔을 때 특히 이제 한쪽으로 증상이 조금 더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허리를 이제 검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어떤 치료를 했는데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조금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하면 그 검진을 받아서 정확히 질병을 파악을 하고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디스크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좌골신경으로 해서 중둔근이나 대둔근의 근육 자체에 이제 긴장이 되면서 나타나면서 이제 신경이 압박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오늘 한 이제 말초신경 병증인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응치 쪽 허벅지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초이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찌릿찌릿한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증상하고 이야기하면 양쪽으로 조금 나타나게 하는데 왼쪽이 더 심하고 특히 밤에는 오히려 통증이 없는 걸로 봐서는 허리 쪽에 문제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허리에 대한 정확한 검진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게 먼저 급선무이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해 주셨던 아버님처럼 허리 통증이나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때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예, 일단은 진단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경이 눌리고 있는지 눌리고 있지 않는지, 또 하나는 신경이 눌려도 예, 색이나 이제 맥이나 이제 그 사람의 원기 상태를 보아서 신경의 눌림을 견딜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과체중이고, 예, 과체중인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허리가 있는데 과체중이면 배가 아무래도 나와 있겠죠. 예, 그러면 이 배도 밑으로 처지게 되고 이때 허리 자체 척추도 밑으로 주저앉게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예, 좌골신경이라든지 요추 디스크 보통 이제 3, 4, 5번 쪽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단을 먼저 하게 되고, 예,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상, MRI상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 허리 근육 쪽으로 따뜻하게 이제 혈관을 예, 팽창을 시키면서 혈액순환 시키고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이제 침요법이나 이제 뜸요법, 약침요법을 사용을 하고, 또 하나 골반이 틀어지면서 어깨, 목, 뒷목 자체가 경직이 되면서 광배근이 밑으로 이제 처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골반과 예, 목과 이제 뒤쪽, 예, 흉추 쪽에 이제 추나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평소에 허리 건강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허리 쪽으로 본다고 하면 특별히 지병이 없는 경우, 허리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자신의 체질이 좀 음체질이다, 추위를 타는 음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슬과 두충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좀 열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향부자와 황련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평소에 허리가 아플 때 한방 지압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 허리가 아플 때는 근데 이제 지압을 해 주시는 것은 자신이 눌러야 되기 때문에 아플 때는 사실은 따뜻하게 핫백을 해 주시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일 편안한 자세로 핫백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순간적으로 허리에 이제 염좌나 털이 통증이 나올 때는 특히 이제 저녁 식사를 예, 그래서 항상 배가 부르지 않게 허리에 예, 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수년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골다공증에 대한 걱정이 많고 항상 고민하시는데요. 엄마에게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자, 박사님, 이 골다공증은 왜 생길까요? 예, 일단 골다공증은 연세가 높아지시면 골다공증이 예, 뼈에 예, 이제 골수가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위를 잘라내는 이제 수술을 하셨거나 이제 장에 만성적인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 또는 식욕 저하 등으로 이제 칼슘이 든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바이타민 D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 D를 섭취하는데도 이제 골다공증을 좀 조심스러워하고 또 걱정을 하시는 이런 어머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칼슘의 이제 섭취를 증가를 시키고 특히 신장에서 이제 칼슘의 배출을 예, 많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바이타민 D를 만들어내는 게 피부와 간과 콩팥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이타민 D를 섭취를 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이제 피부에서 만들기 때문에요. 우리가 햇빛을 자주 받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장과 이제 콩팥인데요. 간장과 이제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간장에서는 화를 내는 것을 최대한 조절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콩팥은 내 몸의 체력보다, 특히 이제 운동을 할 때, 근력 운동을 할 때 내 몸의 에너지보다 과하게 있는 힘을 많이 쓸 때 콩팥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햇빛을 좀 자주 받아줘야 되고, 햇빛을 자주 안 받는다 그러면 식사 시간이라도 잠깐 나가서 햇빛을 받아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트로겐은 골밀도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폐경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안 되는 경우에 이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동의보감이나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 우리가 서 있을 때는 근육의 힘이 아니라 뼈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 있는 분들의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뼈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한 동작보다는 앉았다, 섰다, 걸었다 이렇게 조금씩 자신의 체질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이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햇빛을 많이 받고 적절한 운동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흔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칼슘을 많이 섭취를 하는데요. 이 골다공증은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할 수 네, 있을까요? 일단 지금 대부분은 이제 칼슘도 섭취를 하고 또 바이타민 D도 섭취를 하고, 예, 이렇게 되는데도 뼈가 약해지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칼슘을 섭취를 해도 콩팥에서, 예, 내 몸의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고 또 대변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도 내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소장 기능을 잘 살펴야 되고, 첫 번째는 이제 위. 그래서 위에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칼슘이 칼슘만 혼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바이타민 D도 작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간장에서 또 바이타민 D도 더 만들어줘야 되고, 또 피부에서 바이타민 D 만들고 콩팥에서 이 칼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간이 약한지 또는 이제 소장과 위장이 약한지 콩팥과 방광이 약한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을 때 항상 뼈만 보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음식물을 소화 흡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야, 예, 칼슘 섭취가 제대로 되고 또 뼈가 튼튼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음식도 나는 잘 먹는데 골다공증이 잘 낫지를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기는 하는데 소장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소장은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 심장과 서로 부부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심장이 약해지면 소장이 같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심증 수술을 하고 있거나 심장에 관계된 어떤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내 소장의 기능도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한의원에서 소장을 보강을 하는, 예, 침치료나 뜸치료, 약물치료를 같이 받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칼슘을 혈액 중에 이제 빨아들여도 이 경우 이제 콩팥에서 내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콩팥은 모세혈관 덩어리고, 동의보감에서 콩팥은 우리 몸의 영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적으로 어떤 친구는 음식을 잘 먹고 신경 써서 먹는데도 몸 관리가 잘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음식도 많이 먹지도 않는데 저장되는 체질이 있고 과체중이 되는 체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콩팥이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팥은 어느 것 장부와 부부관계인가 하면 방광과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여성분이든지 남성분이든지 간에 항상 소변에 문제가 생기면 콩팥의 기능도 약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골다공증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동의보감에서 특히 뼈는 그래서 이 콩팥이 주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콩팥과
방광을 강화시키는 이제 치료를 같이 해서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이제 골 밀도를 유지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네,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일까요? 예, 나이가 이제 50세 이상인 분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나는 등의 체위 변동을 갑자기 하지 말자입니다. 예, 내 몸이 이제 50이 넘어가면 노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노화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내 체위 변동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에 허리가 끔뻑하고 또 순간적으로 내가 신호등을 넘어가기 위해서 갑자기 다리에 힘을 주다가 종아리에 쥐가 난다든지 다리에 염좌가 생기게 되는데 특히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누웠다 일어날 때 서서히 일어나도록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혈압이나 맥박의 이제 변화로 인해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순간적으로 2차적인 질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체위의 변화, 특히 아침에 기상했을 때 한 템포 쉬어서 손을 잡고 머리를 서서히 올리고 또 앉았다 일어날 때도 바로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한 템포 쉬고 약간 서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평소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내 주셨습니다. 자,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로 기립성 저혈압 발생 위험이 높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